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는 이 단체는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중앙회장으로서, 제3대 중앙회장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는 이 단체는 직원 10여 명에 의해서 굴러가는 단체고, 지역에서 모든 데이터가 오고 정부 예산이 10억, 20억이 투입이 되본들 A4용지 30장으로 끝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지껏 결제가 없이 상금 예상하는 사람과 전직 부회장이 이런 분들이 그걸 총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심지어 제가 아지트도 압니다. 거래 첫 사람들을 만나는 술집이 한주 어디에서 아지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중앙회에서 건전하게 2차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직원들이 퇴장을 출근도 못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자료의 일부만 제가 발표했는데 마지막 순서에 질의답변을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소상공인이나 제가 이제 7년차가 되는데 뿌리를 내리고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일들을 하는 중앙회가 되고 또 지역에서 광역 및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제가 회장되고 투어를 한 2바퀴 돌았는데 부산, 경남, 전라도 이런 데 다 가봤는데 강원도 가고 정말 소상공인이면서 지역에서 방역공사들을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왜 하느냐 알아봤더니 평상시 90만 원 주는 방역업체가 와서 해줬는데 30만 원을 줘도 안 온답니다. 왜? 더 큰데 돈 내는 데를 가니까 그렇게 방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워크샵 때 방역봉사단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방역봉사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겁을 안 가다가 그 지역 회장들을 11월 말에 하루 만에 다 자격을 퇴진시켜서 고민하다가 그분들의 명예를 찾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1월 달에 법원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4대 집행부가 태동되기 전에 제가 이 공고 썩은 부분을 마지막까지 악역을 하고 저는 4대는 출마 자격이 있는데 안 하겠다. 미리 다 공문으로 나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책임 있는 선배들이랑 이제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질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소상공인, 체험한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제 책임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썰고 문드러진 이 집단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안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은 현재 우리 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비대위의 그 행동들이 우리 그 소상공인의 지역을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김용환 그 피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김용환입니다. 작년도 6월 15일 날 이전까지는 배동 회장님을 한 번도 딱 한 번 그 연합회장에 임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불러서 한 번 간 적이 있고요. 임명장을 받으면서 그 평창 워크숍에서 임명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하나도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10월 그해 작년도에 10월 29일 날 저한테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은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해촉할 테니 소명을 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저한테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당신은 이미 어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촉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 소상공인 고양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으로서 임명이 되고 사무실을 500만 원 보증금을 제 돈으로 주고 직원을 쓰고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국장을 두고 약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주면서 투자를 하면서 오로지 그 명분도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살려보겠다, 같이 살아가보자 하는 의미로 라페스타에 가서 국회의원들, 우리 세무서장님들 모시고 방역활동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아무 단 1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소명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모가지를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역에 있는 지혜 회장님을 당신이 고양시의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김용락의 당신은 앞으로 이 분하고 열심히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하십시오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연합회장이 두 된 겁니다. 하나는 권한이 없는 우리 김임용 부회장님께서 임명하신 분이 제가 연합회장이다라고 하시고 저는 우리 배 회장님께서 임명한 김용락이 제가 연합회장이라고 다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들끼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끼리 해가 나뉘어져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적십자의 고양시 제가 대표도 한 사람인데 대표고 또 저는 한국 태양열연합회 회장을 제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을 지역에서 적어도 명예를 먹고 살고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을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하나의 잘못도 없이 명예 이런 거 다 탕그리치나 짓밟고서 했던 분들이고 또 저는 비대위를 참여하지 않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비대위에 참여하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지금 어떻게 중앙회가 풀러가는지도 몰랐으니까 저는. 그런데 다만 한순간에 저를 해촉을 시키고 했다는 건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배동욱 회장님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도 큰 조직을 해보고 회장도 해봤지만은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촉을 소명을 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해촉이 됐습니다라고 보내고 열흘 안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장을 시켜가지고 연합회장 당신이 하셔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조직이 과연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의 대변자가 되고 조직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지금 배동욱 회장이 계시지만은 김임용 우리 부회장님이 훌륭하신 분인지 배동욱 회장님이 훌륭하신 분인지 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많이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보태고 힘을 합치할 시기에 중앙회를 뚫고 가시는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이전 투구하시고 법에서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건 무법천지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이 빨리 손을 놓고 내려가시고 정상적인 우리 소상공인 단체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전략부터 김철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보고 있고요.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보고 있는 임규철입니다. 저는 긴 얘기는 안 드리겠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상화를 위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역 회장들이 저희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라북도 회장 또한 부족하지만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산이 터져서 지역에 100평짜리 사무실 만들어서 소상공인들 교육시키고 약 3, 4개월 동안 매일 같이 방역봉사 다 소상공인사업자들 다 해주고 지역의 임원님들이 업종단체 회장님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 김은남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지역에 비대위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공문을 한 통을 보내줬습니다. 해명을 하라, 소명을 하라. 서류를 굉장히 많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한 두 달 반 연말에 1년 동안에 대한 성과 보고를 보내라. 보내놓고 나니까 갑자기 2달 반짜리, 근 3개월짜리 전라북도 다른 회장을 임명을 했다 하고 해촉됐다고 공문 하나 덜렁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경제통상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에다가 하나 공문 하나 보내고 나니까 그게 연말이었습니다. 12월 23일. 이미 2021년도 전라북도 소상공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와 시와 협의 중에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방송에 나가서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하면 지역에서 기관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또 협의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비대위에서 임명했다는 사람이 항의 전화 한 번 하니까 혜택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유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역의 전체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상공인들 전체가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도 출범을 하면서 약 400명의 회원을 모집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원짜리 내지는 만원짜리 회비를 내시는 분이 중앙에다가 100분 이상이에요. 약 400명 중에 이 시끄러워지니까 그중에 한 80여 명이 탈회를 하고 활동을 멈춰버리는 상황도 있었고 중앙으로 저희가 회비를 보내면 해주겠다라는 이유로 그 뒤에는 회비는 지금 달달 지금까지 빼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약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비를 보내줘도 회비는 저희에게 각각 10원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중앙에 내부적으로 삼국에서 이에 전라북도나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 그리고 전국의 회원들이 보내는 회비 부분들도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하실 건데요. 이제 질의하실 분들은 지자분들한테 서로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질의응답 전에요. 최근에 벌어진 일을 중앙에 벌어진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 4년 동안 회계법인이 1년에 한 번씩 회계를 했답니다. 근데 중앙의 임원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작년 말에 업체를 바꿨답니다. 통상적으로 350에서 400만 원을 주는 회계법인의 그 회계를 하는데 그 결과를 이제 중국에다 보고하겠죠. 그런데 작년 말에 올 초에 결과가 나왔는데 업체를 바꾸는데 거기서 처음에 180만 원에 했겠다고 바꾸는 했대요. 그런데 회계를 한 2개월 하다 보니까 지적거리가 한 100건 가까이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갑자기 돌변해서 1,200만 원을 주는 거 경력에 주겠다고 해서 조건을 해서 결국에 780만 원을 직원들이 고민에다가 회계법인에다가 주고 그 100여 건을 다 이렇게 노마해가지고 20, 30건으로 줄였다고 이렇게 저한테 직원들 얘기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임원들은 하나 모릅니다. 올라오는 회계가 아니에요. 이게 감추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에서 나서서 정말 이 모든 걸 같이 저희가 밝혀야 됩니다. 예, 뭐 질문 나누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할게요. 11수 이태수대인데요. 그 다른 분들도 뭐 궁금하실 질문을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회장님 임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은 중기부가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결국은 3월 29일 종전 임기 무효 만료했다고 유권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기부가 유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에 대한 회장님 입장과 그러면 회장님의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이게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제 김임용 그 수석 부회장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새 회장 선거를 5월 20일에 한다고 어제 이사회에 다시 청원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입장이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160억 공적 자금에 대한 문제를 이제 수사기관 자료를 제출하셨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뭐 언제 어디에 수사 의뢰를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먼저 그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건 또 나중에 우리 윤 위원장님이랑 이 부분이 이제 전에 선거위원장을 하셨던 분이니까 도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당신이 보궐로 됐으니까 보궐의 임기는 3월 29일로 끝났다. 근데 저희 협회나 중앙에는 회장 한 사람만 선거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형식을 갖춰서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총회에서 일부 한 50% 발표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계속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부회장 이사회를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보궐선거로 된 사람도 선거로 돼서 선출직이에요. 그러면 정관에 선출직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고 선출직의 그 회계연도 올해 2021년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회장이랑 전부 그 마무리까지 하게 우리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기부에서는 규정을 들어서 임기는 3월 29일이다 이렇게 6번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민법, 상법 저희들이 제가 변호사 법무부 세 군데를 가서 상담을 했는데 한결 같아요. 정말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슨 소리냐. 임기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상적으로 늦어질 수 있지만 총회에서 후임 집행부를 뽑아주고 당신에게 임기라고 끝난다. 이게 법무법인의 편들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이사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단체장들 수준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맨날 긴급을 붙여요. 앞에다가. 자, 4월 7일 날 판결이 났는데 4월 8일 날인가 긴급을 붙여서 3일 후에 이사회 한다. 그 이사회가 뭔 이사회냐?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다. 이렇게 공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총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뽑는 이사는 우리가 7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전에. 그러니까 약 8일, 9일 전에 해서 소집을 해서 그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추천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각본 다 짜놓고 금요일날 공문 내보내서 화요일날 긴급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사들 김민영 씨가 이렇게 소집원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선거총회를 하게 우리는 선거관리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60일 이후에. 그런데 이사 한두 분이 좀 땡깁시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어제 바꿨답니다. 땡길 수 있다. 그래놓고 43일 4일 전에 대동호기를 내려앉히자라는 모종의 회의를 통해서 2개월 안에 아웃시키자라고 진행을 계속 꺼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 우리 윤리위원장이 상담한 것을 잠깐 우리 윤리위원장이 이건 한창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신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지 지금까지 술, 담배라는 거 거의 저는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돈을 뜯는다고 이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준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연구하고 위기 때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조합 같은 게 있어서 그 소상공인들을 6개월, 1년 버틸 수 있는 기초를 준비를 해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 소상공인 일을 올해 22년 차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2번의 망해서 실패를 해봤고 지금은 재기해서 성공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올해 나이가 62인데 봉사하자. 저뿐이 아니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정현 회장이나 김재현 회장이나 저랑 한 20년 지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주문이 정말 우리가 보람 있는 봉사하자. 대장, 훌륭한 회장이 되지 않을 거면 회장도 나가지 마. 이렇게 저한테 주문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소상공인들 이제 기본 정책, 기본 그분들의 삶의 터전 오픈하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2, 3억씩 1, 2억씩 다 망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윤리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평창권에 대해서는 아니 임기에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안 하시는데 임기를 세 번째 판결을 받았을 때 4월 7일 날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임기에 대해서 맹시되어 있는 걸 내가 봤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7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배동욱이다. 수석회장은 무자격자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마지막에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4월 7일날. 근데 그 전에 3월달 판결문도 직원들이 중기부에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냈습니다. 중기부는 판결문을 단 하나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기부까지 찾아가서 우리 임원들하고 가서 면담 요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임기나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윤리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점 김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얘기한 것은 답답한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고 기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예, 본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팩트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본질적인 건 제가 답변을 전부 드리고 지금은 회장 혼자 하는 정상화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동욱 회장의 위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앞서 최승일 회장이 사정에 의해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떠나가는 과정에 그 틀에 다 있는 속에서 최승재 회장이 했던 그 틀에 보선 회장입니다. 보선 회장은 뭐 아시겠지만은 임기, 지금 말씀하셨던 임기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보선 과정에 일을 다 하는데 그냥 가짜가 아니고 보선 총회장은 똑같은 총회장입니다. 권한이 다 있어요. 권한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최승재 회장이 되어 있는 틀에 보선 회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승재 회장한테 인수계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요청한 걸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회장의 임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정관회의에서 하면은 중기부 얘기하는 거, 여러 기자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다 맞아요. 다른 대로 맞는데, 지금 그 이상의 문제는 상위법을 갖고 있는 법원에서 저쪽에서 합의 이의를 걸기 때문에 그걸 조목조목 해갖고 요번에 전부 따져서 물어갖고 요 결정문이 판결문이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같이 드렸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설왕설래했던 얘기 다 되는데 그 임기에 대해서는 총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권에는 언제까지 해라, 중기부에서 언제까지 해라라면 관리감독기관이 되면 그때까지 하고 보고를 하고 연장할 때 또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미 배동욱 회장은 상위법 법원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났기 때문에 밑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 상위법은 어떻게 됐느냐, 다음 차기 임원을 절차에 의해서 뽑을 때 그 총회까지입니다. 총회까지 해서 그 사람이 뽑혔을 때 인수해 주기 때문에 날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이게 참 불행스러운 얘기고, 그래서 그럼 이 임기가 언제까지 되느냐, 한다니 말씀드려서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문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처분을 했습니다. 배동욱 회장이 지금까지는 정권에 의해서 자기가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이제는 배동욱 회장이 법원에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 왜 그렇게 해서 말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해서 판사 3명이 이렇게 해서 줬는데 네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동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 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전의 결의는 결의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동욱은 여전히 연합회 회장이고 여기 판결문에 있습니다. 11쪽에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김임용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러면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역회장들이 억울합니다. 뭐 등등 얘기하는 것은 무수적인 얘기로 모든 것은 김인용이가 한 것은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합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연합회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윤리위원장이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구가 있고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회장이 회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른다면 어떤 적이 있느냐, 회장의 회의가 첫째 있고 그것도 결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사의 결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총회, 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은 나중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답의가 요청을 했더니 연합회로서는 이번 기회에 5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기들이 상위법으로 가처분을 했지만 너네가 정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코스에 대해서 그렇게 나갈 거고, 나온 김에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선 총회장에 대한 경찰 사건이 심판 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꽉 짜여진 그 조직이 보선 회장 하나만 달랑 올라왔다고 해서 그렇게 장난들하고는 안 되죠.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첫 번째 책임은 누가 느껴야 되느냐?
이미 전임자 회장이 책임있게 모든 걸 정리하면서 인증계승 이런 걸 안 합니다. 또 김인영 씨가 자기가 했던 거를 내부 연합회 내부에 너네가 정관위에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무시하고 보도가 나왔어요. 출판소를 보내갖고 박 기자님들 다 보셨지만 뉴스에까지 막 들어보는데 그거는 기자님들이 나왔으니까 그 100개에서 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내부에서 해야 될 그 단계를 넘어선 사건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김일영하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해결하느냐? 연합회에서.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걸 윤리위원회에서 여러분이 기사낸 걸 그대로 회장 김인영이 소명하시오. 몇월 며칠까지 해달라고 해서 1차 보고했더니 김인영 씨가 안 왔어요. 회장으로. 2차 통보해서 이전 더 이상 기다릴 것 없어서 2차 통보를 해서 사전에 그 기사까지 다 해서 소명을 하는 자료까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9명이 있는 윤리위원 회장께서 학교장입니다. 그 앞에서 회장이 소명을 하게 되면 사회적 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내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회장만 소명을 했고 김인용 씨는 지금까지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사양 총회를 열어주시자고 그 즉시 바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까 그 지역 회장님도 오셨는데 자기가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그에 대한 응당한 부족이 되겠지만은 그러한 절차도 안 밟고 권한동 그 사람이 지역 회장을 또한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개행위에 해당되고 이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정상화를 개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한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장을 어떻게 보필할 거냐? 그러면 제가 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회장 혼자 얘기하면 감정이 너무 북돋아지고 쌓이게만 하다 보니까 막 얘기가 잘못되면 팩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비껴가는 것 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건 회장의 조급함 안다는 것이고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저한테 질문하실 때도 질문해 주시면 과연 이 연합회 내에서는 그러면 무방비로 지금까지 있었느냐? 너네들 전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또 기자님들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보고만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없으면 제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질문 있으면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한테니까 회장님한테. 예, 두 분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정부 보조금이 유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신뢰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소금연 사업을 특정 업체 한 군데에 몰아서 줬다고 하셨는데 그 특정 업체가 어딘지, 그 특정 업체가 누구와 이권이 결부되어 있는 업체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직원들에 의해서 소금연이 움직여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세 가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전에는 우리가 전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년퇴직을 시키고 나서 모든 직원들의 관여를 전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 감사, 중앙회장조차도 결재를 다 막아놓은 상태의 단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 길이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 되기 2주 전에
그 사람이 5년 동안 근무했던 총괄 책임자가 A4 용지 단 한 장도 인수인계서는 안 주고 그냥 냈댔어요. 3일날 회장이 되는데 4월 12일날인가 사건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후임 회장이 제가 나와서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 사상공인연합회의 현실이고, 정부 보조금 관련 이런 것은 내가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해야 돼서 이 자리에서 지금 말로 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 직원들이랑 제보해준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직원이 2년 몇 개월 사이에 26억 3천을 혼자 거의 다 떡주물로 주물렀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를 제가 회장돼서 우리 부회장 한 분하고 우리 총무위원장하고 업체 방문이랑 소개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점검도 해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방어하는데, 최근 우리가 한 약 3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이 19명, 그 다음에 사업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5명, 7명을 더 뽑아서 지금 약 30명이 연사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직원들로서 사업 파트가 있어요. 이건 누구 담당, 이건 누구 담당, 다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주를 주면은 보통 1,500이면 이렇게 4천만 원이 건너가고, 이런 예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무슨 서류를 내고 돈을 타가요. 그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회장되고 제가 왜 이런 걸 빨리 알겠냐면은, 제가 단체에 이러면서 감사, 그 다음에 총무위원장 이런 일을 제가 한 9년 정도로 했기 때문에 모든 이런 건 투명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둑이 소도둑이 돼버리는 집단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회장님들 또 각 업종별 회장님들이 수합이 회장이 되는 거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기사로 나오든 수사로 나오든 다 나올 겁니다. 또 네네. 기존 직원이 19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몇 명 정도가 그러면 저희가 그때 약 결부되신가요?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본 게 한 4명 정도 봅니다. 4명 정도. 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공무원이신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대위에서 무슨 권한으로 3차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데요.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서 정상화를 기하겠다고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형태가 우선되고 있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고, 비대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으로 대치를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기타 외부의 어떤 지원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시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소상공인 회원들이 어려운 판결에서 지금 회장님을 보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건데요. 정상화를 위한.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비대위를 포함해서 회장님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견해 말씀 같은 게 있으시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지금 김인용 씨가 많이 괴로울 거예요. 본인도 이걸 모르고 이렇게 지금 부대표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하고 1시간 넘게 4차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돌변을 합니다. 그 힘이 뭐냐면, 초창기 그 직원 오래된 직원들 한 5명 정도가 사활을 걸고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있고, 또 초기에
이걸 모르고 광역회장들 일부가 솔직히 지금 광역회장들도 심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나온 거 전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보가 와서 중앙에 감사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 몇 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김인용 씨를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모든 사무, 행정사무나 이런 거를 심지어 직원들이 어느 정도 권하느냐면 저하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도 배동무 회장한테 협조하면서 보관도 직원들이 그럽니다. 자기 상사한테. 그리고 저를 수행하는 차량 운전하는 사람한테 키 발라서 아니면 형 그만둬 당장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차를 떼서 어디다가 방쳐놔가지고 제가 지금 작년 9월 15일 이후에는 차량을 쓰고 못하고 개인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된 상태고, 자, 정상화는요, 어차피 이 단체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5월 20일 날 총회한다고 해본들 100% 자신하지만 그건 무효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또 이번에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긴급을 붙이고 60일 이후에 할 거를 어제 뚝딱뚝딱 고쳐서 40일, 42~43일로 땡기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걸 허용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상화하는데 적법하게 대의원들을 가지고 60일 사이에 선관위가 뽑혀서 선관위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고 경선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 선거를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총회 날은 이 단체를 위해서 의장석에는 안 하겠다고 제가 우리 전 회원들한테 제가 공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화하고 내가 할 공부는 이 서버 문드러져 있는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사내 집행부는 정말 올바른 단체 하는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명예롭게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할 입장이고 외부 세력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는 어느 정당의 하수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회장들이 삭발하라고 이게 지금요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만간에 다 밝혀질 걸로 저부터 앞장을 서겠지만 이 단체를 그냥 사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들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장님들이 그것만큼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올바른 소상공인이 갈 수 있는 길로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지역회장들이나 우리 중앙회 임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제가 앞으로 3개월이 걸릴지 2개월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회장님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정도 더 받고 먼저 11세 2번 문제인데요. 어제 비대위에서 이 자리를 열었는데 순간에 조사하고 20일날 총회를 하겠다, 사기 그냥 선출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는데 이 일정을 따라갈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제 열린 비대위 이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차기 사대회장을 뽑을 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총회는 언제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열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것도 좀 타임테이블을. 저는 두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나중에 질문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원래 이번에 4월 7일 판결이 나고 약 65일에서 70일 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 씨랑 마찬가지로 다 얘기를 했어요. 임원들 6분 자기가 찾아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저희들한테 이사회 총회까지 70일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사회 10일 전에 소집해서 이사회 끝내고 이사회 끝낸과 동시에 61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0일이 필요한데 그 날짜는 저는 가능합니다. 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기대회의는 첫 단추부터 잘못한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러니까 이 중차대하고 분쟁이 있는데 3일 만에 이사회에서 선관위 구성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그건 법을 좀 아는 단체장님들이나 뭐 변호사님들은 그냥 웃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정상화할 수 없는 회의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어제 이사회 거래는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법의 판단에 저는 물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풀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배동욱 회장님께서 차기 회장 선출위원 이사회 소집은 언제 하실지 아까 70일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제 문서가 어제 총무회장단 통해서 22일 날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야 합니다. 4월 22일. 거기서는 뭐 총괄이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출위원 절차가 문제가 넘기는데 그 비대위가 머니투데이 이재용입니다. 그러면은 전임 회장님이신 최승재 의원도 이 관련해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건지 그 부분이랑요. 그리고 법적 조치를 아까 계속 이제 뭐 수사 중이시라고 해서 좀 이렇게 돌려 말하셨는데 법적 그거를 어떤 혐의로 몇 명을 고소하셨는지 아니면 뭐 고발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 팩트도 없이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 부분들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의뢰했던 거는 서울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청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민원이니까 제보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기획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서울보다는 다른 쪽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상당히 돼 있길래 그쪽하고 일을 최근까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류가 4명에서 많은 5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4명은 확실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방청이라도 그럼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죠. 경기 남부지 문지 뭐 그분들이 솔직히 아직 저한테 오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그대로 오픈될 걸 보고요. 그분들을 또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게 괜히 다른 부서에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담해 보니까 직원들끼리만 된 걸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승재 의원도 그러면 연루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분은 뭐 결제를 안 했다니까 제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 회장님도 이제 회장님은 짧은 기간이라서 좀 이제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긴 기간을 하셨던 전임 회장들도 다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건가요? 아니 감사들도 몰랐고 여기 부회장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부회장들도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임원 중에는 많으면 한두 분이 연루가 된 걸로 봤습니다. 그분 호칭도 내가 나중에 하겠지만 뭐 전임 부회장 중 하나가 간부들을 벌써 자기 친구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해서 여기에 3-4명씩 직원을 투입해서 모든 걸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면 160억은 어떻게 나온 거죠? 우리 직원이 저를 도와주는 직원이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해서 구체적으로 뽑아준 게
169억인가 이렇게 저한테 뽑아줬어요. 그러면 제가 회장을 했을 때. 그게 직접 직원이 돈을 그만큼을 가져간 건 아니고 예산이 그렇게 유용됐다는 그 중에 이제 제 통상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가 이렇게 암흑세계로 갔다라고 보면. 그러면 10에서 15% 네. 정도는 그러니까 16억에서 20억 정도는 직접 직원들이 착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세 차례의 판결에 의해 보면은 네. 그 비대위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비대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분들은 응당의 민형사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앞으로 물을 겁니다. 그 불법 비대위가 그거는 정관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불법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법 비대위가 행하는 이사회가 옳은 이사회입니까? 그런 이사회입니까? 그럼 그거는 화학연합회 불행이죠. 어떻게 자 37명이 지지해서 회장이 됐는데 10몇 명이 모여서 회장을 차내고 뭐 이사회를 하고 이거는 그게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어째서 사무국에서 지지성명을 불법 비대위를 보고 지지성명을 바로 그날 3월 29일 날 내고 또 배 회장님은 출근을 못하게끔 저지하고 네. 또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이고 그만둬 이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아무도 모르는 2년 이내에 직원들이 거의 한 3분의 1인데 그 친구들은 이게 도살장 같은 분위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몇 사람의 눈치에 감당을 못해요. 사무실을 가보면은 정말 비참한 분위기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 역시 한 3, 4명, 4, 5명이 뭉치니까 전부 장악이 되더라고요. 사무실이라는 데는. 저희들은 임원들은 비상근 임원들이에요. 3등직이, 회장도 3등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불행하게 지금 최근 5, 6년간 진행이 됐다는 걸 저는 염려를 그 기사를 쓸 때 불법 비대위를 하면 되겠다, 그지?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 정방 규정에도 이사회를 통과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고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평창 사건 터뜨리자마자 비대위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며칠 만에 진행을 하고 너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더라고요. 너무 시나리오대로. 예. 뭐 한 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사국회 장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전체 말 종합하면 22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정기총회에 대한 안건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앞에 말씀하신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합회장으로서의 위치가 뭐 상급법원이나 이런 데서 완전한 판단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 이사회도 합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이 배동욱 회장 반대쪽에서 이것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상황처럼 대치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가실 건지 아니면 중기부 해석을 받은 다음에 하실 건지 그런 좀 절차상의 문제가 저는 어제까지 두 개를 다 지금 요청하고 질의서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기부 판단과 우선 제일 먼저 중기부 판단과 두 번째 이달 중으로 법원의 판단을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사회는 이사회고 그쪽에서 방어를 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면은 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현재 이걸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정상화 기간보다 더 지연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저는 제가 비대위 쪽에 있는 분들 6분을 앉혀놓고 총무위원장도 옆에 있었지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올 연말까지 나를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 협조해달라. 그래야만이 70일 안에 끝낼 수 있다. 근데 뭐가 급해서 긴급으로 또 긴급으로 총회를 잡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 딜레이를 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되는 게 작년 10월 달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11월 말로 우리 총회를 땡겨서 내가 마무리를 할 테니 심지어 김윤용 씨 당신이 그렇게 어깨에 손 잡는 거 좋아하시면 같이 의장을 할 테니 같이 빨리 수습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날은 잘 얘기가 되더니 그 다음날 우리 쪽에서 반대한다 해서 반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저는 약속을 하면 바로 문서를 내보냅니다. 왜? 제가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마다 다 캔슬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도 그러더라고요. 후회한다고. 본인들도 그때 수용해서 빨리빨리 수습을 할 걸 그냥 너 무조건 사표 내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만 몰아세우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개인적인 명예는 80~90%다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상공인 역사에 연합회 역사에 그래도 이 단체는 풍파를 겪었지만 슬기롭게 잘 마무리됐다라는 역사를 저는 꼭 쓰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서 소상공인 연합회 질문 하나 짧게. 비대위 체제가 지금 어제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일정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근거가 조기부의 그 의견이란 말이죠. 네. 그 의견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기부도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없고 어떻게 연락이 온 것도 없고요. 그 말로 조기부가 비대위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혹은 그 전에 의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조기부에 찾아가셨는데 안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전달만 했습니다. 네, 공간 전달했는데 아직은 뜻은 못 받았고요.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만나자라는 제의식이 있는지. 자,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해서 판결도 다 차단됐고 중기부가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직원들 얘기만 듣고 저를 99.99% 나쁜 사람으로 판단을 처음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찾아가고 제가 자료 보내보면서 그분들이 많이 지금 알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걸 정상화적인 결과물이 저는 다음 주까지 꼭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랑 이야기 나눴단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다음 주 지켜보시면은 그 본인들이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저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 올바른 전달이 지금 돼가고 있다고 지금 어제 오늘 뭐 최근에 2~3일 사이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만 짧게 하고 정상화하면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배동 회장님이 회장 되기 전부터 배동 회장을 매니저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배동 회장님이 회장이 되고 나서 2개월 업무하시고 평창에 충간술판이 기획적인 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직원들이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부관을 8개월 하게 되고 비대위가 형성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요. 총무위원장으로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알아다 보니까 이 일들이 그냥 평창에 충간술판하는 거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합회가 사익화가 되고 뭐 개인의 어떤 몇 명의 주도하에 되는 그런 연합회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분이 뭐 최승재 의원이 연루되냐 이런 거는 저희는 그건 모르겠고 결정을 안 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직원들의 일탈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멈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연합회 회장, 회원사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불신거려야 뭐 이렇게 정부로부터 얻어오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상공인 연합회, 소상공인을 위한 연합회였지 직원들과 몇 명의 일주로 정상화되는 그런 연합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배동 회장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법적 대응을 이렇게 늦게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계속 구속도가 이어져서 이 단체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셔서 대화를 시도하고 꾸준히 여기까지 왔으나
대화하지 않고 본인들이 탈핵하고 이사회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참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해서 세 건에 대한 승소를 했고요. 이제 중기부의 그 건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영판장 돌리고 법원 판단이 나왔을 땐 가만히 있고 법원의 그런 법적인 판단도 아닌데 중기부에서 국권 해석이 나왔다고 영판장 돌려서 자기 동의한다고 그러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연합회가 정상화될 수 없다라고 이제 배동 회장님도 판단하시고 기타 여러 회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이 다 뭐 회계감사는 감사는 연합회가 한 번은 정상화를 위해서 내용을 한번 겪어야겠다라는 게 오늘 회장님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금 이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물러나는 뜻이잖아요. 그냥 뭐 욕먹던 걸로. 근데 연합회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정상화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끝까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결과까지 내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고 뭐 법정 소송 비용이나 뭐 감당하고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좀 디자인을 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중기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이제 어떤 뭐 팩트를 갖고 다 이제 기사하시겠지만